18과에서 배울 내용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시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早上, 早上. 이 표현에 있어서 앞에 나오는 단어, 따라 읽어보시죠. 早, 早. 이 早는 아침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早 자체가 이미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했죠. 따라서 뒤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전미사를 놔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대를 알려주는 전미사가 윗상자죠. 따라서 특별한 의미 없이 짝수를 맞춰주기 위한 전미사는 주로 경성 처리를 했었죠. 앞에서 배웠던 얼 또는 즈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 아자 또는 아들 자자 모두 자체의 성조가 있지만 전미사로 놔줄 때는 얼, 즈로 처리했던 것 말입니다. 따라서 이 윗상자는 원래는 따라 읽어보시죠. 상, 상이라고 사성 처리를 하지만 이처럼 시간대 뒤에 놓아주는 전미사로 쓰일 땐 상, 경성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이란 표현은 早上이 아니라 早上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早上은 아침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早上我上学早上我上学 아침에 나는 上学 학교에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쌍은 어디에 오르다라는 뜻인데 이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上学 자체가 등교한다, 학교에 간다 라는 뜻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早上我上学早上我上学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 번째 부사입니다. 즉, 早 아침은 시간대에 있어서 이른 시간대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뜻이 두 번째 부사로서 이른, 빠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품사로는 형용사죠. 이르다, 빠르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우린 부사어로 써서 이르게, 빠르게 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你早一点来你早一点来你早一点来 너 좀 일찍 오렴. 早 이르다 라는 형용사죠. 이 이르다 뒤에 一点 조금이라는
수사와 양사의 표현을 쓰면 한국어에 좀 무엇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디엔 한 점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조금, 좀이라는 뜻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어에서도 조금이라는 뜻은 정말로 작은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제는 습관적인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 좀 조용해. 야, 좀 조용해. 이건 조금만 조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붙는 습관어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이 이디에는 때로는 정말로 조금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습관어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你早一点来, 너 조금만 더 일찍 와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좀 일찍 와 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早는 일찍이 진작이라는 부사의 의미로도 쓴다는 것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我早知道我早知道 직역해보시면 나는 早 이르게 知道 안다라는 뜻이니까 시간적으로 이르다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땐 이미 과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진작이라는 의미로 의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我早知道 나는 이른 시간에 알았어 라는 뜻이니까 일찌감치 이미 진작에 알았어 라는 뜻으로 의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울러 이 단어는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知道知道知道 알 지자에 길 도자입니다. 이것을 도를 알다, 도를 깨우치다 라고 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다, 깨닫다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의 대상도 도구, 배움의 대상도 도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알의 대상도 도 하나밖에 없었죠. 왜 노자나 공자 같은 인물들이 끊임없이 도를 이야기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참고적으로 도는 지도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지도자가 실천해야 하는 도리를 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안다는 것은 도를 깨닫는다는 뜻에서 지도, 知道라고 자연스레 썼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짝수가 된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 배움, 깨달음의 대상은 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의 개념은 서서히 탈락되게 됩니다. 이에 알다라는 의미로 썼고 도가 아니니까 이제 도는 빠져야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로부터의 습관, 알의 주체는 도였기에 그대로 知道라고 쓰는 것이죠. 하지만 知道는 여전히 도를 깨우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알다 라는 의미로만 오늘날 쓰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我早知道 나는 일찌감치 알았어, 진작에 알았어 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早 뒤에는 어떠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早는 일찍이, 진작이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인다고 했는데 바꿔 얘기해서 早는 원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를 부사어로 쓰게 된 경우는 형용사 뒤에 어떠한 부사격 조사가 붙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뒤에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전이라는 의미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上午, 上午.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먼저 한 단어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는 12개의 한자가 나오죠. 우리는 이를 일컬어 12지신이라고 합니다. 쥐띠부터 돼지띠까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지요.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하루에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단위로 써왔다는 점입니다. 즉 하루는 24시간인데 단위는 12개니까 하나의 단위당 2시간씩 차지하는 거죠. 바로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나타냅니다. 그럼 미는 1시부터 3시, 시는 3시부터 5시, 유는 5시부터 7시, 술은 7시부터 9시, 해는 9시부터 밤 11시까지를 나타내겠죠. 그럼 자는 밤 11시부터 1시, 축은 1시부터 3시, 이는 3시부터 5시, 묘는 5시부터 7시, 찌는 7시부터 9시, 그리고 사는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오시지요. 오시는 모양 그대로 우리가 어떤 쌀이나 곡식을 빻을 때 쓰는 절구, 이 절구공이 막대가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내요. 당연히 우리 빻을 때 위로 향하겠죠? 바로 해가 거기에 있는 시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절구공이의 모양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놓은 게 바로 이 낮 오자가 되는 거죠. 이 오자가 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따라 했습니다. 쌍, 그 11시부터 1시의 위쪽에 있는 거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전 시간에 上, 下, 前, 허우로서 과거와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上, 前은 과거를, 后, 下는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上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 오시의 위쪽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요때 위에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른바
오전 시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오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반해서 중국어에서는 이처럼 상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상우, 상우. 예문 보시죠. 上午学校有活动上午学校有活动上午学校有活动 오전에 학교에서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 활동은 바로 행사 등등을 포함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단어는 3번. 따라 읽어보시죠. 中午, 中午, 中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중자죠. 그리고 오시는 11시부터 오후 1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中午라는 단어는 11시와 1시 가운데니까 바로 정각 12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이처럼 오시의 가운데다라는 뜻에서 중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따라했습니다. 中午, 中午 예문 보시겠습니다. 中午我有课中午我有课 정오에 나는 수업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4번 보시겠습니다. 下午 이제 下午는 우 11시부터 13시의 下 밑에 부분에 있으니 1시 이후를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바로 한국어의 오후가 下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앞전, 발을정, 뒤후를 써서 오전, 정오, 오후라고 표현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상, 중, 하로서 오전, 정오, 오후를 표현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문 살펴보시죠. 下午我参加比赛下午我参加比赛 오후에 나는 시합에 참가합니다. 지금 보시는 단어 따라했습니다. 比赛 比赛 이 쌀 자체가 시합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어로는 굿할새라고 하는데요. 이 쌀 자체가 시합, 경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중국어는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앞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 시합이라는 것은 항상 A와 B가 비교하는 거죠. 누가 잘하고 못함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B라는 의미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比赛, 比赛
그러므로 下午我参加比赛 하면은 오후에 나는 시합에 경기에 참가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서 5번 따라했습니다. 傍晚 傍晚 빵이라는 단어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인변의 곁 방자로 이루어진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음 읽어볼까요? 빵, 런, 방, 빵, 런, 방. 아하, 빵, 방. 발음이 동일한 자음군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빵, 쌍비읍과 방, 피읍은 비읍, 피읍, 쌍비읍 동일 자음군에 속하므로 발음은 겹방자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의미는 런, 사람의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발음을 제공하는 부분은 의미도 때로는 함께 부여하기 때문에 이 빵이란 단어는 바로 인접하다, 임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 쓰인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완, 늦을 만자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임박한 시간, 저녁에 임박한 시간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빵우완은 바로 해질 무렵, 황혼 무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傍晚的阳光很漂亮。傍晚的阳光很漂亮。 해질 무렵의 양광, 태양 양자에 빛 광자니까 태양의 빛, 햇빛, 햇살이 됩니다. 해질 무렵의 햇살은 很漂亮, 대단히 매우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우와는 저녁 만자입니다. 우리 앞서서 早上의 早는 아침 조자지만 이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저녁 만자는 저녁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저녁 시간은 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늦다라는 형용사 의미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现在不晚现在不晚 지금은 늦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완은 저녁 만자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早上과 마찬가지로 우완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전미사 쌍을 붙여줌으로써 저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商场晚上9点关门. 다시 한번. 商场晚上9点关门. 상점은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商场이라는 단어에 대해 저는 상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물론 상품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또 그 상품을 어디에서 샀느냐라는 것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지요. 따라 읽습니다. 百货公司百货公司백화공사라고 하는 이 표현 중국어에 있어서 공스는 회사를 뜻합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공사는 이 단어로서 따라 읽습니다. 공社, 공社, 공공의 회사라는 뜻입니다. 즉 국유회사를 뜻하죠. 우리나라의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공사는 공社로서 공스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百货公司 이는 다음의 단어와도 동일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百货店, 百货店, 즉 百货公司 또는 百货店 모두 백화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에서는 선물을 줄 때 이 봉투에 백화점이라고 쓰여 있으면 좀 더 귀한 대접을 받죠. 물론 잘못된 관행이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트 또는 상가 뭐 이런 게 있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商场, 商场. 그런데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商城, 商城. 즉 굳이 분류를 하자면 가장 좋은 곳이 백화점이고 그 다음에 상가 또는 마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죠? 따라 읽어볼까요? 超级市场, 超级市场이 있는데 超级는 일반 급수를 뛰어넘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가 되겠죠. 다음 市场, 市场 이 단어는 시장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마켓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超级市场이 바로 슈퍼마켓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이 너무 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슈퍼마켓 하지만 줄여서 뭐라고 해요? 슈퍼라고 하죠. 따라서 중국인들은 이것 역시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超市, 超市 바로 超级市场을 줄여서 超市, 超市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슈퍼마켓 또 없으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商店, 商店. 그리고 상점도 없으면, 아니 상점보다 더 작은 판매 단위는 다음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 읽습니다. 小卖部, 小卖部. 小卖部라는 단어는 말, 파는데 작게 파는 거예요. 즉 조그만 공간에서 조금씩의 물건만 갖다 놓고 파는 곳이니 이 小卖部는 바로 매점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국식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百货公司, 百货店,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商场, 商城, 상가, 쇼핑센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超级市场, 줄여서 超市,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商店, 商店, 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판매 단위로는 小卖部, 小卖部, 매점이 있다고 했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셨을 때 간판을 보다 보면 百货公司 또는 百货店이라는 간판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도시를 갔을 때는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왜 이 도시에는 백화점이 없지? 라고 의문을 갖지 마시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이 단어 商场 또는 商城을 찾으시란 얘기입니다. 즉 중국에 있어서 이 商场, 商城은 규모에 따라서 한국의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쇼핑센터, 상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백화점이 없는 도시인데 건물의 규모는 대단히 크고 간판은 무슨商场 또는 商城이라고 붙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백화점과도 같은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건물이 좀 작거나 했는데 商场, 商城이라는 간판에 표시가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쇼핑센터 또는 상가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백화점이 있네 없네로 판단하진 마시란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한국인처럼 백화점과 쇼핑센터의 명확한 구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인처럼 그러한 백화점에서 샀네, 쇼핑센터에서 샀네에 대한 개념 차이도 지극히 불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번째 단어 보시죠. 深夜, 深夜, 예, 밤 야자인데 深 깊은 밤이니까 심야, 깊은 밤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문 봅니다. 每天他深夜回来每天他深夜回来 매일 그녀는 심야에 돌아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8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凌晨, 凌晨. 이 천이라는 단어를 보면 윗부분에 날 일자와 아랫부분에
별 신자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천. 이 단어는 윗부분에 르, 날 일자와 아랫부분에 천, 별 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천, 르, 아하. 이 단어는 발음이 바로 별 신자에서 왔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뜻은 날일, 해일자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발음을 제공하는 부분은 때로는 일정 부분 뜻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태양과 별이 공존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언제 태양과 별을 함께 볼 수 있죠? 바로 새벽이지요. 따라서 이 천이 새벽 신자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링은 아까 빵완이라는 단어에서 배웠던 빵과 비슷합니다. 인접하다, 임박하다, 접근하다, 다가오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링천이라는 단어는 새벽 시간에 임박한 시간이지요. 즉, 새벽이 아니라 새벽에 임박한, 근접한 시간이라는 뜻이니 새벽보다 더 이른 시간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데 그 밤에서 새벽으로 가다가 새벽에 임박한 시간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보다 더 이른 시간, 이른 새벽이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했습니다. 링천. 예문 보시죠. 링천 치床 링천 치床 절대로 치床이라고 하지 마세요. 중국어에는 연음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글자와 한 글자의 발음을 또박또박 분리해서 읽어줘야 한다는 사실 주의하세요. 따라서 링천, 새벽에, 치床, 슈왕은 침대 상자죠. 침대에서 일어날 기자입니다. 따라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도금하면 기상하다가 되는 것이니 새벽에 일어나다, 새벽에 기상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18과는 연습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본문의 예문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제 잠시 후에 17과와 18과를 합쳐서 팅리 듣기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